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모처럼 하락장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 1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강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폭락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인데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을 보니 이 전쟁은 가짜 전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있는데 무슨 가짜 전쟁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목적과 구조를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짜 전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이나 체제가 걸린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가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 이것이 걸린 전쟁입니다. 두 번째, 총력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경제, 사회, 산업, 모든 것이 전쟁 체제로 바뀝니다. 세 번째,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나폴레옹 전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전쟁은 패배하면 국가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체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는 국민들도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전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가짜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제한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관리가 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현대에는 이런 전쟁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전쟁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끼리 직접 충돌을 피합니다. 전쟁은 지역적 충돌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 전쟁 안에 있습니다. 또 확전이 통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걸프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 국가 전체가 붕괴할 정도의 총력전으로 확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쟁을 관리되는 전쟁 혹은 정치적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전쟁이 어디 있고 가짜 전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치의 구조를 보면 전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특히 냉전 시대 이후의 전쟁은 대부분 대리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 전쟁이나 그리고 소련과 아프간 전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전쟁에서는 무기를 공급해주고 정보를 지원하고 경제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직접 싸우는 것은 다른 나라입니다. 즉 뒤에서 싸우는 나라와 실제로 싸우는 나라가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가짜 전쟁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강하고 확전이 통제되고 강대국이 직접 싸우지 않는 전쟁,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 자체가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이 제한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는 항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경제전쟁과 정치전쟁 속에서 약소국들은 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세상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장 강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 당사자에게는 비트코인이 매우 유용한 자산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쟁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수요는 세계 경제 시장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원래는 P2P 네트워크 자산인데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이 기능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비트코인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가 동시에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인터넷을 통제하더라도 전 세계의 인터넷을 모두 끊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검열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국가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누구나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일부 끊겨도 위성이나 라디오, 메시 네트워크 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블록스트림 같은 회사는 위성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부당한 통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생명노선, 그런 것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에는 제도권 금융 안에서 규제를 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안에는 야생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려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사람보다 후각은 약 10,000배 뛰어나고 청각은 약 10배 가까이 뛰어납니다. 평상시에는 그 능력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특정 상황이 오면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평상시에는 평범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기존 금융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말입니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좋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상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의 주인이 되고 나면 비트코인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마치 귀엽고 말 잘 듣는 반려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평범한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폭락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전쟁이 깊어질수록 마지막까지 남을 자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고 동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호들러 10만 명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빰.